네, 이번에는 김진도 기상자랑 전문 기자와 함께 변화무쌍한 2월 하순 날씨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캐스터 통해서 날씨 알아봤는데 오늘 봄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밤부터 영동에 폭설 쏟아진다고요? 우선 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절기가 우수입니다. 눈이 비로 바뀐다라는 봄의 두 번째 절기인데 겨울비치고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많이 겨울 오죠? 호우라고 부를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픽 잠깐 준비한 거 보실까요? 지금 이게 어제와 오늘 내린 비의 양을 표시해 놓은 건데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비가 많이 내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제주 산간에는 얼마가 왔냐면 337mm가 왔습니다. 많이 내렸네요. 300mm 넘는 비가 겨울에 내린다라는 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예. 지형적 영향이 겹치면서 330mm가 왔고요. 남해안 지방 같은 경우에도 1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 치고는 굉장히 많은 비고요. 예. 서울은 얼마가 왔느냐? 25mm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비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밤사이에 밤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는 형태가 되면서 강원 영동 지방에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습기가 굉장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데 폭설이 내립니다. 예. 지금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10cm가 넘는 눈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내린 눈이기 때문에 습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눈이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정도 10cm 정도의 눈 가지고 시설물 피해가 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 꼭 봄이 오나 싶은 사람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가 아닌 눈이 내리면서 도로 교통사고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겨울이라고 한다면 스노우 타이어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신 분들도 네. 많을 텐데 봄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잠깐 그 체인 같은 거나 아니면 스노우 타이어 같은 걸 교체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영동 지방, 특히 동해안 지방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고 특히 그 도로의 살얼음, 예. 그러니까 도로의 살인자로 부르죠. 미끄럼 사고에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직은 겨울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겨울비 내리고 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오늘 기온 보니까 날씨가 포근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토요일, 일요일까지만 해도 기온이 15도 정도 넘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 남부지방은 20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봄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봄꽃이 만발한 상태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비가 내렸는데도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겨울 호우가 내렸는데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의 온도 분포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기온이 15도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지역까지는 그러니까 영상 1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찬 공기 그리고 뜨거운 공기 사이에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봄다운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우리나라 주변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형태가 약간씩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약간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 이 지역까지는 차가운 공기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고비로 해서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고 또 이렇게 특히 영동 지방 쪽으로 찬 공기가 깊숙이 내려오면서 예. 이 지역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이 바로 이 동해안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동해안 있습니다. 지역은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로 어는 것들 좀 주의를 그렇죠. 하셔야겠네요. 이대로 봄이 올까 싶었는데 아직은 이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추위 남아있죠. 어제, 오늘 기온을 보면 초봄이 왔습니다. 예. 3월 중순 정도의 초봄 기온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게 변합니다. 우선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수요일, 목요일에 비와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엔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내리는데 중부지방, 서울 지역에도 비가 아닌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죠. 보시면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그리고 목요일에 1도까지 떨어지고요.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영하 영하네요. 2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위가 금요일, 토요일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에는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눈과 강풍과 영하권 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네요.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겨울의 마지막 심술이 이번 주 동안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3월로 접어들게 되면 바로 초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3월 접어들고 나서도 꽃샘추위 그렇죠. 조금 종종 나타나잖아요. 올해는 맞습니다. 어떨까요? 3월 전망, 1개월 전망 기상청 걸 보면요. 3월 초반, 그러니까 3월 1일, 2일 정도까지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약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지만 상순에는 예년과 비슷한 정도 봄 날씨가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중순까지 예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순으로 접어들면 오히려 예년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꽃샘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3월 초반에 한 차례 정도. 그리고 3월 상순 이후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예년보다 오히려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월 초순까지는 꽃샘추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 겨울옷은 아직 넣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해 지진 일어났던 거 보니까 평년보다 38%가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건 100회를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100회를 점차 근접해 갔고요. 그리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지나면서 굉장히 100회 이상으로 굉장히 지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실까요? 그런데 2018년까지 100회를 넘었던 지진이 네. 2019년 그러니까 2018년까지 100회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년, 21년까지, 22년까지 다 100회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 경주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던 지진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잦아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보시죠. 106회가 발생했습니다. 예. 예년보다 38%나 증가한 급증한 거죠. 그렇죠. 증가가 굉장히 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77회까지 줄어들던 지진이 갑자기 106회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은 북한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났습니다. 북한이 어디냐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입니다. 네. 어디죠?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 굉장히 이전에 6차례에 따르는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안반이 단단한 지역이었거든요. 네. 안정된 지역이었는데 워낙 많은 크랙들, 그러니까 금이 많이 갔습니다. 예. 그 지역 지질이. 그래서 실험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핵실험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연약해졌고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규모 3 정도의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길주군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자연 지진이 났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동해 해역 쪽에 특이하게 그 지역의 규모 4.5의 지진이 올해 가장 큰 지진이 났었거든요. 그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규모 2 이상의 여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26차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진을 합쳐서 거의 한 50회, 60회 정도가 되면서 100회가 넘는 지진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 지진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주변의 지질도 안정한 상태보다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2월 하순 날씨 변화무쌍하다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중국 상황 보니까요. 네네. 중국도 모래 폭풍 불고 폭설 내리고 눈사태까지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더라고요. 특히 그 모래바람에 유리창 창문 날아가는 거 보니까 살벌하던데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시거리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5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데 네. 안개 때문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모래 때문입니다. 그 모래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강풍까지 동반됐기 때문에 시설 피해도 났고요. 예. 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북한의 중국의 춘절은 가장 큰 1년 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춘절 행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모래 폭풍만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신장 지역이거든요. 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인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7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마비됐고요. 항공편도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도 중지되고 도로도 이렇게 마비된 상태이면서 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우선은 내려왔고요. 차가운 공기에 앞서서 강한 저기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준비해 있는 거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 지역이 우리나라고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을 보시면요.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기압입니다. 네. 저기압은 상승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거든요. 겨울을 지나면서 네. 메마른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니까 모래 폭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막에는 모래들이. 그렇죠. 모래를 끌어올린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뒤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모래 폭풍이 만들어지는 예.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차가운 공기, 북극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모래 폭풍과 폭설을 만든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봄과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2월 그리고 3월 중순까지는 이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월 하순 날씨 함께 전망해봤는데요. 김진도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